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? 네, 마지막 아이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홀로 살던 60대 여성 살해, 범인 정체는입니다. 이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 준비했는데요. 이 개요를 설명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네. 지난 9월 28일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는데 네. 혼자 사는 어머니가 사망한 걸 발견했다는 아들의 신고 소식이었습니다. 네. 이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숨진 상태를 발견했는데 모친의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. 이 홀로 지내기도 하셨던 만큼 이제 네.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내용이었는데 네.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나온 건데요. 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게끔 된 그러네요. 거죠. 이 주변 인물로 그래서 추가 수사를 이어갔는데 네. 다름 아닌 친딸이 이 화약 액체를 몰래로 어머니께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아니 왜 엄마를 살해한 겁니까? 네, 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인데요. 네. 다소 충격적이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됐고요.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네. 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,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묵묵부답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직접 확인하시죠. 숨진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? 그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나요? 어머니인 척 남동생에게 문자 보낸 거 사실이신가요? 그 화학물품 어디에다가 섞어서 어머니께 계속 이렇게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. 어머니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?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?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런데 왜 시신이 이렇게 부패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맞아요. 알고 보니 이 여성, 숨진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남동생에게 일주일 동안 계속 문자를 보냈던 어머나.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인 척하고 이 네. 살해 사실을 숨겼던 건데요. 네. 조사 당시에 경찰이 어머님의 핸드폰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네. 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네. 이런 정황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놀랄 노짜입니다. 근데 더더욱 놀랄 일이 강재묵 기자. 예. 이 모녀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, 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. 네. 이 주민들에 따르면 이 모녀가 이제 팔짱을 끼고 붙어 다니는 모습을 봤다.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고요. 네. 하지만 이제 딸이 사위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는 뭐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는데요. 내용 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시집 갔다 하더라고. 그런데 이제 이게 사고 나고 난 게 딸이 사고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한다고 그러대. 근데 오늘 봄에 여기서 살다 싶었다 그래요. 딸 그냥 돈 빼먹으려고. 윤영걸 대표님. 네. 이거 직계 존속 살인 혐의입니다. 예. 사실 이거는 일반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이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? 그렇죠. 존속 살해죄는 일반 살해보다 네. 더 엄해서 사형 은폐도 했어요. 무기징역도 7년 이상. 네.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부자간에는 좀 있잖아요. 네. 우리나라도 사건이 좀 있습니다만 친어머니하고 딸하고는 이런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. 저는 이 사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. 맞아요.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비통한 일이 벌어졌어요. 네. 한마디로 돈이 왼수인데 돈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손잡고 할 수 있는데 네. 너무 돈에만 매몰된 거 아니냐.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. 네. 부자지간이건 모녀지간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